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절세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절세 전략은 아니고, 상속세 신고 전략이겠습니다. 상속세, 그러니까 신고를 잘 하면은, 추후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그런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속세가 없어도 상속세 신고하면은 좋은 점이 있다. 그런데 상속세 신고를 통한 양도세 절세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없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한다. 뭐 일반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아주 불리한 경우가 있다. 상속세 없어도 그래도 신고한다. 그건 아주 좋은 케이스다.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해당 케이스가 해당이 되면은 좋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은 가령 상속 공제가 일반적으로 일괄 공제가 5억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그리고 배우자가 살아계시면은 배우자 공제가 기본적으로 5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두 개 합하면은 이제 10억이 공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공제를 잘 활용하자는 거예요. 절세 전략이라는 게. 근데 가령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보니까 예금이 한 2억이 있고, 조그마한 상가 건물이 해가지고 기준시가가 6억으로 돼 있는 재산,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가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요거는 채무인데, 임차인에 대한, 그게 1억이 있다. 그래서 재산을 다 평가해 보니까 요거 8억에서 1억 빼니까 7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 살아계시고 하니까 5억 공제되고, 또 일괄 공제가 5억이 되고 해서, 기본적으로 10억이 공제되니까 이래저래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세에 대해서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10억 이하는 신고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신고를 안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는 알고 이제 둘은 모르는 케이스인데 신고 안 해도 상속세는 영향이 없어요. 상속세가 안 나오는 거는 맞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안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이게 굉장히 앞으로 유리하게 나중에 양도를 위해서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절차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해당되시면은 전략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속세 신고할 때 이걸 그냥 신고를 하지 말고 또는 이대로 신고하지.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해가지고 상속세가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신고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갖다가 이거는 기준 시가로는 6억이지만 시세로 평가해 보면은 10억이 가령 나온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걸 감정평가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감정가액으로 하니까 예금이야 그대로고 부동산을 10억으로 이제 평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감정평가사한테 이제 의뢰해가지고 하는데 돈은 몇백만 원 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면은 여기 어떻게 되죠? 2억, 여기 10억이고 보증금 요거 하면 12억에서 또 보증금 1억 빼니까 11억. 11억에서 이제 금융재산 상속 공제가 예금의 20%, 2억이면 2는 4천만 원이 공제되죠. 20%, 2는 4천만 원 공제되고,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요 앞에 영상에 올렸습니다.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래비 공제가 정빙이 없어도 500만 원은 공제가 되고, 정빙이 있으면 정빙이 있는 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넘어가면 1,000만 원까지만. 그래서 보통은 1,000만 원까지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 공제하고 일괄 공제하고 이거 빼면 아까 요거 12억에서 11억 그리고 10억 5천만 원이 되죠.
10억 5천만, 요 다 빼니까 10억 5천만 원 해서 요 또 10억 빼면은 과세 표준은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과세 표준이 1억 이하는 10%입니다. 그러면 뭐 상속세는 5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500만 원 내면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뭐 감정평가사 돈 들여가면서 이걸 10억을 평가했느냐 이거예요. 또 상속세도 안 내도 될 거를 500만 원까지 내가면서. 그러면은 추후 양도 이 물건을 추후에 이걸 그 한 12억에 양도한다고 봤을 때, 그렇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다음에 요게 이제 요렇게가 신고해 놓으면은 이 부동산에 이제 상속인들이 취득할 때 취득가액이 10억이 돼 버리는 거예요. 10억. 그래서 나중에 팔 때는 요 2억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뭐 세금 안 나온다고, 상속세 안 나온다고 신고도 안 하고 이렇게 대충 해버리거나 또는 뭐 요게 다른 거 포함해 가지고 금액이 나오가 신고한다 하더라도 뭐 상속세를 조금 더 물더라도 요걸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평가해 봐야 되면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유리한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거는 평가해 봐야 돼. 어쨌든 이거를 우리는 4억을 업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차이가 가령 양도세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니까 4억의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그 4억에 대해서 이쪽으로 저걸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4억이면은 세율이 몇 프로가 적용되죠? 뭐 요거하고 다 포함하면은 뭐 6억이니까 뭐 42%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5억을 초과하니까 42%에다 주민세하고 46.2%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양도세가 이 보시다시피 주민세하고 포함해서 1억 8,400이 거의 1억 8,500이 세이브가 되죠. 근데 지금 500만 원 추가로 냈습니다. 요건 뭐 날아간 1억 8천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이제 감정평가를 하시라는 거예요. 상세 안 나온다고 해서 그냥 신고 안 하지 말고 이렇게 감정평가에서 업을 해 놓으시면은 다음에 양도할 때 굉장히 절세가 파워풀하다. 그런데 이제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는 상속 재산이 많은 사람은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가 원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급환불부터 꺼야 되기 때문에 굳이 감정평가 하실 필요는 없겠죠. 이거는 당장에 내야 될 돈이고 이거는 나중에 내도 되는 돈이니까. 그런데 상속 재산이 이렇게 어중간하게 10억 미만일 때 또는 10억을 약간 오버할 때는 이 상속세를 조금 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평가정을 해놨는 게 훨씬 유리하다. 요 공제사항이 많으니까 요걸 잘 하려면,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뭐 신고 안 하거나 조금만 신고 안 했을 때는 이 공제사항을 다 활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8억에서 7억인데 3억을 그냥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요걸 해가지고 3억을 다 찾아 먹는 거잖아요. 요 공제사항을 버리지 않고 다 활용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 재산이 10억 이하거나 그 중에 근데 부동산이 있거나 뭐 다른 평가해가지고 업시킬 수 있는 자산, 양도자산, 그런 거가 있을 때는 이 감정평가를 활용하셔가지고 시세로 평가해가지고 상속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 해가지고 그 상속세 전략을 짜실 때 이런 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상속세 신고 전략을 짜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구독 버튼을 해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